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과 사회일 2학기 과정을 함께할 박주희 선생님이고요. 선생님이 단비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 거예요. 단비는 사회 단 1점도 깎이지 않는 비법 전술의 줄임말인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사회단 1점도 깎이지 않는 비법을 열심히 전수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7단원 첫 번째 주제죠. 사회화와 청소년기의 특징. 지금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공부 시작해 볼 텐데요. 수업 중간중간에 이 소리가 들리면 핵심 키워드와 빈출 주제니까 2배로 귀 쫑긋하고 집중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고고! 인간의 사회화. 네, 첫 번째 주제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화의 의미부터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요. 사회화는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생활 양식인 언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 그리고 세계와 사회에 대해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인 태도죠. 가치관 등을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너무 어렵네요, 그죠? 쉽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기들은 어떤가요? 그렇죠. 틈만 나면 울죠. 배고파도 울고요. 졸려도 울고요. 아파도 울고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요. 선생님도 조카가 둘이 있는데 이제 가끔 봐주거든요. 선생님 뭐 아기를 키워본 적 있어야죠. 방긋방긋 잘 놀다가도 갑자기 막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뭐 선생님 너무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 이제 오빠가 짜잔 슈퍼맨처럼 등장해가지고 딱 표정 한번 보고요. 배고파서 그래? 그러면서 우유를 딱 먹이면 세상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태어나면요. 기본적인 욕구와 본능에 충실한 생물학적 존재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사회적 존재로 뿅 성장을 하게 돼요. 사회적 존재요. 인간을 흔히 사회적 존재라고 표현하는데 자, 우리는 뭐 사자, 호랑이 이런 동물들과 달리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뭐 부모님과 친구들과 선후배 또는 선생님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 사례를 통해 소개할게요. 야생화 이야기를 할 건데요. 1920년 인도 콜카타에서 이 늑대 소녀가 발견이 돼요. 두 소녀가 발견이 되는데 나중에 이름을 카말라, 아말라 이렇게 지어줬거든요. 근데 이 카말라와 아말라는 처음 발견됐을 때요. 늑대처럼 행동을 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으르렁대고요. 날고기를 뜯어먹고요. 막 급할 때는 팔다리를 모두 이용해서 막 달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늑대 같아요. 그런데 데려다가 옷도 입혀보고 목욕도 시켜보고 학습도 시켜보고 나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물적인 행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옷 입는 거, 목욕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요. 학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유가 뭔가요? 인간은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겪었을 때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늑대들과 살아버리면 늑대처럼 행동한다는 거고요. 그게 나중에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졸려서 막 하품을 해요. 사회화인가요? 아니죠.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번개가 칩니다. 사회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예쁜 유치원생이 횡단보도에서 오른손을 번쩍 들고 교통안전교육을 받는다. 사회화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배운다. 뭐 요즘은 뭐 다 배우고 입학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 모두 사회화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화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사회화의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화의 기능은 서술형으로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내용인데요. 먼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둘로 나눌 거예요. 개인적 측면에서의 사회화의 기능은 사회화를 거치면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 그리고 남들과 구분되는 나의 모습, 이 자아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화는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요. 선생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른들 보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누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한 사회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기도 해요.
선생님이 만약 결혼했다면 또 자녀를 낳았을 것이고 그 자녀에게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언어도 가르쳐주고 다양한 의식도 생활 양식도 가르쳐주면 자연스럽게 문화가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회화의 기능까지 잘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사회화 기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화 기관은요, 완전 매움 없이 중요한 대박 빈출 주제예요. 사회화를 도와주는 사회화 기관에는 첫 번째, 가정이 있어요.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인데요. 엄마, 아빠, 언어부터 시작해서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응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른들 만나면 이렇게 예쁘게 인사하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화 기관이에요. 다음으로 또래 집단이 있는데요. 또래 집단은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피아노 유치원에 다녔었거든요. 친구들하고 피아노도 열심히 쳤지만 소꿉놀이, 병원놀이 이런 놀이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단의 규칙과 질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장난감을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 의사, 간호사 등등 역할을 나눴다면 그 역할에 맞게 놀이를 해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바꿔서도 안 돼. 이렇게 더불어 사는 방법, 즉 집단 생활의 방법을 습득하게 돼요. 특히 또래 집단은 청소년기, 네, 우리 친구들식이죠. 청소년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화 기관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은 우리 친구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는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이렇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사회화 기관이에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규범, 가치관 등을 우리는 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직장이 있는데요. 직장은 선생님과 같은 성인기 사회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화 기관이에요. 선생님도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처음 입사를 하면 회사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고요. 차츰차츰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 양식 등을 배워나가게 돼요. 마지막으로 대중매체가 있는데요. 대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 소식을 전달해주는 매체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죠?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이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인터넷에 접속해서 뭔가를 하고 또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사회화기관이 대중매체라는 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제4회화로 넘어갈까요? 제4회화, 한자로 다시제예요. 사회를 다시 한다고요? 어떤 경우에 사회를 다시 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 주변의 사회 환경이 변했다면 그 변화된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재사회화를 해야겠죠. 즉, 새로운 생활 양식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회는 이처럼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요.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사회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네요. 이 재사회화는 용어 자체가 시험에 주관식 출제가 잘 되지만 그 사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노인분들의 컴퓨터 교육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이주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재사회화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인간의 사회화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확인하죠. 청소년기와 자아 정체성. 네, 두 번째 주제는 청소년기와 자아 정체성인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시기에는 한 제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함께 들은 뒤에 청소년기 특징들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선 공부할 것도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오면 엄마는 맨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냐.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어 공부는 언제 할 거냐.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넌 꿈은 있니? 실수 없이 잔소리만 하시고요. 제가 공부하는 기계도 아닌데 좀 쉬었다가 알아서 공부할 텐데 자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도 모르시면서. 정말 좀 혼자 살고 싶어요. 아고 혼자 살고 싶어요. 이 친구 이야기 들으면서 마치 내 이야기 같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이 이야기 참고해서 청소년기 특징들을 좀 풀어나가 볼게요. 일단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바뀌어가는, 넘어가는 시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동과 성인 두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주변을 뱅뱅 맴돌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남녀를 구분할 때 생식기관으로 구분을 하면 되는데, 그런 생식기관으로 대표되는 성별 특징 외에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요. 이것을 우리가 2차 성징, 뭐라고요? 2차 성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몸에 굴곡이 생기고 남자친구들은 거뭇거뭇 수염이 나고 어깨가 떡 벌어지면서 근육이 발달하죠. 그리고 심리적 변화도 경험하게 되는데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세상 심해요. 하루는 천국에 사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가 다음날은 세상이 무너질 듯한 우울한 표정을 지어요. 자,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빠르게 부는 바람과 거센 파도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심리적 이유기라고 표현을 해요. 심리적 이유기? 이유기는 이제 아기들이 젖을 때는 시기를 말하는데 경제적으로 독립은 사실상 힘들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어쨌든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긴 있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아마 부모님부터 독립을 원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하죠.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2의 반항기 또는 이유 없는 반항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항을 하긴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제가 뭐요? 그래서요? 몰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또 기성세대들이 만들어온 질서에 저항을 하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 다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외모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해요.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을 작은 좁쌀 여드름 하나 때문에 죽을 듯 심각하고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오빠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오빠가 옆에 오면은 심장이 쿵쾅쿵쾅, 부끄부끄 얼굴이 빨개지고요. 또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도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래 집단에 대해서 기대는 정도가 커져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서 덩달아 하게 되는 일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해요. 선생님 친척 동생이 중3 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몇 개 학교를 뽑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의 삶의 목표와 꿈이 이 학교들과 관련이 있니? 라고 했더니 해맑게 웃으면서 누나 그거 아니고 나의 절친 베프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고 싶대서 약속해 했어. 같이 가기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한 3시간 동안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처럼 이 시기는 또래 집단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 그리고 다양한 고민들을 해소할 곳은 친구들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청소년기의 특징이었고 오지선다로 출제가 잘 되는 문제입니다. 선택형 대비로 그 특징들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자아 정체성만 보면 되겠네요. 자아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친구가 나에게 다가와서 너는 성격이 어떠니? 너는 무엇을 잘하니? 너의 관심 분야는 뭐니? 너의 삶의 목표는 뭐니?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거침없이 술술 대답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선생님, 자아 정체성은 어떤 방법으로 형성해 나가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죠. 일단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시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열심히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격의 장단점이나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면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도움이 돼요. 이건 이제 거울에 비친 자아라고 하는데 거울에 비친 자아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거울 삼아서 자신을 파악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제 우리 정리할게요. 청소년기에는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인데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해요. 자, 두 번째, 자신의 삶의 목표에 대해 탐구하고 세 번째,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고 고민하세요. 우리 친구들 각자 힘든 일 다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나는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요. 끊임없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 어떠셨나요? 자, 이제 우리가 정리했던 주제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죠. 우리는 오늘 사회와 청소년기의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인간의 사회화에서는 사회화의 개념부터 정리했어요. 사회화는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생활 양식인 언어, 규범, 가치관 등을 배워나가는 과정으로 후천적 학습의 결과였죠. 사회화를 도와주는 사회화 기관에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인 가정과 놀이를 통해 집단의 규칙과 질서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래 집단,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사회화 기관인 학교와 성인기 사회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직장,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대중매체라는 사회화 기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컴퓨터 교육처럼 변화된 사회 환경에 적응할 목적으로 새로운 생활 양식을 다시 배우는 과정인 재사회화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두 번째 주제로 청소년기와 자아 정체성도 정리를 했었는데요.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로 2차 성징이라고 하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였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요. 외모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이 강해지는 시기였어요. 마지막으로 자아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에는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주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내용 잘 정리해 두시고요. 선생님과 헤어진 이후에는 본인의 학교 교과서로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마음만은 늘 즐겁게 공부하기로 해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할게요. 안녕!